시험례로 넘어갈게요. 사암침법에서 정말 명방이 하나 나오는데 폐정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폐정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폐정격에 포함된 혈조합에 주목해야 돼요. 화열, 토열 조합이에요. 폐정격 속에 들어있는 화열 조합과 토열 조합은 화열을 썼다는 뜻은 한열 편차를 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은 뭔가 환자가 추위를 잘 탄다. 더운 물을 좋아한다. 반대로 찬물을 먹으면 몸에 탈이 잘 난다. 남들은 가볍게 입는데 나는 두껍게 껴입는다. 미국 살아보면 정말 재밌는 게요. 같은 날에도요. 어떤 사람은 끈티 입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파카 입고 다녀요. 이게 왜냐하면 세계 100 몇십 개 나라에서 인종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LA 날씨가 자기 나라보단 추우면 추운 거예요. LA 날씨가 자기 나라보단 덥다고 느끼는 놈들은 끈티 입고 다니고요. 뭐가 보일락말락하게. 또 LA 날씨가 자기 나라보다는 춥다고 느끼면요. 파카 입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한열 편차는 개인의 체질, 개인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인데요. 나는 좀 추워서 옷을 입는 대로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문 열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 떼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에어컨 틀자 그래요. 이게 한열 편차잖아요. 그 다음 토열을 썼다는 뜻은요. 폐에 종기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폐에 담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또는 폐에 어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토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열, 토열 조합으로 치료하는 이 폐정격 혈조합이 정말 엄청나게 사용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호흡기 질병인 것 같고 이 사람은 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10중 8구 화열, 토열 조합이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써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고 가는 건데 읽어볼게요. 치염내, 피로감. 그런데 처방을 보니까 태연태백이네요. 보를 했어요. 태연태백을 보였다는 뜻은 폐의 기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폐의 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가 총통침법을 시각장애인용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의사들은 폐기허, 그러면 소기, 단기, 성저, 오한, 오풍, 자한, 이감모, 무력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한의사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총통은 그게 없어요. 속이, 기가 짧다. 나은, 말하기가 싫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없어서 말도 하기 싫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들어온 남편을 하루 종일 노느라고 체력을 비축한 부인들이 말 시키면 남편들이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쳐있는 걸 속이 나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기가 부족하면 일단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가라앉아요. 일단 목소리가 힘이 넘치면요. 이 사람은 폐기운은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오한, 추위를 잘 타요. 오풍, 바람이 싫어요. 여기에서 선풍기 바람도 싫다. 에어컨 바람도 싫다. 이게 오풍이에요. 바람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자한, 괜히 비질비질 땀을 흘려요. 스스로 저절로 나는 땀.
우리말로는 식은땀이에요. 또 하나, 뻑하면 감기 들어요. 뻑하면 감기 들어요. 이감모라 그래요. 쉬울 이자. 감기에 잘 걸린다. 또 감기에 걸리면 잘 안 나서요. 감기를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코에 늘 문제가 있어요. 비염으로. 그러면 코는 폐의 바깥 기관이기 때문에 폐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기운이 지쳐서 말도 하기 싫어. 속이 나은. 그 다음에 오한, 오풍. 추위를 싫어해. 바람을 싫어해.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감기에 잘 걸려. 그 다음에 코에 문제가 많아. 그 다음에 늘 피곤하다고 말을 해. 이게 폐기혈의 주 증상이에요. 누구한테 많은가? 주로 밖에서 일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폐기혈이에요. 읽어볼게요. 31살 여교사.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체력 저하와 피로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최근 수업 시간이 늘어서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힘이 없고 속이 나언. 그 다음 식은땀이 자주 나고 자한. 그 다음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피하게 된다. 오풍. 그 다음 그래서 오한, 오풍, 자한, 속이 나언 이런 증상들을 보고 이 사람은 폐기가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복진해보니까 중부 앞통이 뚜렷했어요. 폐정기 없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폐정적 조합이 태연, 태백, 보. 어제 소부 3대 총통에서는 직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는 뜻은 차가운 것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소부를 보여주는 거지. 사암진법에서는 정격이나 승격이나 한격이나 열격이나 2개는 보하고 2개는 사해예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4개 다 보할 때도 많고 4개 다 사할 때도 많아요. 이 사람은 에어컨 바람 싫어하니까 오한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폐기혈을 보고 토, 보, 화, 보를 했어요. 우리는 직자니까 4개 다 해놓으세요. 취업열. 저한테 김수환 선생님이 취업열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바쁜가 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너무 멍하고 힘이 없었대요. 말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중부압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폐의 기혈을 보고 태연, 태백만 놓았더니 머리도 맑아지고 잘 지냈다네요. 그 다음 취업예. 눈곱. 저도 몰랐던 지식인데요. 저는 가래가 담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콧물도 가래라는 걸 알고, 담음의 일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담음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정상적인 수액, 그를 통틀어서 진액이라고 그래요. 이 진액이라는 표현 속에는 혈액, 임파액, 그 다음에 등불, 콧물, 침, 척수액, 관절낭액,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수액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상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담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구멍을 적셔주던
진액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가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담이에요. 코 속을 비강이라 그러잖아요. 비강을 적셔주는 비점액이라는 게 하루 종일 조금씩 나와서 비강을 적셔주는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콧물이 줄줄 나거나 코가 막혔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점액이 변한 거니까 담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곱을 담음으로 보네요. 제가 몰랐던 지식이에요. 그런데 총통 원장이 눈에 눈곱이 생기는 거는요, 일단 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눈에 눈곱을 생기게 하는 원인 장부는 많아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거의 폐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면서 눈곱이 막 줄줄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간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일단 눈곱 하나만 봐도 여러 장부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폐와 연관된 증상들을 표현하면서 눈곱이 있대요. 말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눈곱이 생겼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면서 또는 강사인데 강연을 많이 하는데 눈곱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실감이 나는 게요. 제가 3년 전에는 처음 강의를 3시간 할 때는요. 눈곱이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나 가야 눈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열이 생기고 그 생긴 열에 의해서 눈곱이 생긴다는 걸 제가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강사 또는 선생 이런 사람들이 눈곱이 생겼다 그러면 아 이분은 폐의 기혀로 생긴 담음이구나. 그리고 복진을 해보니까 중구가 아파요. 그러면 폐로 다스리는 거지. 그러면 폐의 담음은 왜 생기냐면 열 때문에 담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가 부족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요. 화열, 목혈 쓰세요. 아니 화열, 토열. 폐 정격에 들어있는 조합이잖아요. 화열, 목혈 쓰면 그 대신 눈곱이 모래알처럼 딱딱하고 눈은 충혈도 좀 있고 입도 마르고 목구멍도 마르면 이거는 음허로 보고 폐열로 보고 화사수보예요. 화사수보. 그러니까 눈곱은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저는 요즘에는요 익숙해지니까 눈곱이 생길락 말락 하는 정도 거의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치엽내, 안검, 하수. 위에 눈꺼풀이 밑으로 처지는 게 안검, 하수거든요. 늘어질 수. 현수막이라 할 때 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검은, 상안검은 벽락으로는 방광, 대응으로는 비. 그런데 여러 장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안검 하수로 몇 년째 운전기사인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번이래요. 눈이 자꾸 감겨서. 졸려서 감기는 게 아니고 눈꺼풀이 처져서.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중구 아통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폐의 문제로 보고 그러면 왜 늘어졌을까? 이 사람 몸에 보니까 체열이 높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폐의 열이구나. 열이 사람을 늘어지게 한다는 건 아시죠? 여름에 사람이 축축 늘어지잖아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늘어지잖아요. 여자들은 늘어질 게 없나? 재밌는 이야기. 우리 친구 원장님 중에요. 부부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6살 된 딸을 남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탕에 들어가서 푹 담그고 나오니까요.
뭐가 밑으로 축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살 딸이 그 밑에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서 아빠 떨어지라. 열은 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폐의 문제로 본 거는 중부아통. 그런데 안검하수를 폐로 보라는 내용은 저는 다른 측에서 본 적이 없어요. 총통이 갖다 준 지식이죠. 만일에 방광 쪽에 복진이 나왔다면 방광열이죠. 또 안검이 늘어졌으니까 목혈 써줘야 되죠. 만일에 비에 압통이 나왔다면 늘어졌으면 화열 써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치염내, 수장겁기증. 저는 가을만 되면 손바닥에 허물이 벗어지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동시침을 그 당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척택을 사혈하라고 나와요. 손바닥에서 허물이 벗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심한 사람도 동시침에 목혈을 침 놓고 척택 사혈하면 잘 낫는다고 나와요. 발바닥에 허물이 벗어지고 그러면 위중 사혈해주면 잘 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뭘로 보냐면 피부가 건조해진 걸로 봐요. 그런데 중요한 지식이니까 받아들여 보세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조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장부에서는 조습 편차를 조절하는 게 육부 양경락에서는 토열이해요. 곡지 3리, 위중 3리, 천정 3리 이런 것처럼 토열 조합이 진액 편차를 조절해서 조습 편차를 조절해요. 그런데 족삼리가 진액 조절방이잖아요. 5장에서는 수액 편차를 합수열이 조절해요. 그러니까 음곡과 짝을 지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폐에서만큼은 조증을 응허라고 보는 조증이 있고 진액 영혈, 영양 부족으로 생긴 조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부 기육적으로 위, 귀를 보내주는 역할을 폐가 하는데 폐의 종기 속에는 피부 쪽으로 기육 쪽으로 영양물질을 보내주는 영기와 위기를 간직한 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종기가 부족해지면 영양 불량이 생기면 피부에 건조 현상이 생겨서 피부에 허물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허물이 벗어지는 것도 수장거피증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지만 폐의 기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으로는 귀비탕을 쓰는 거고 침으로는 태연, 태백을 보여줘야 된대요. 태연혈은 맥회혈인데 이 맥회혈 속에는 피가 흐르잖아요. 피 속에는 영혈이 들어있잖아요. 영양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와 연관된 건조 증상은 폐의 소열로 다스리고 콩팥에서 기능으로 들어온 음허 증상은 전형적인 음허 증상은 조열, 도한, 구조, 인건, 그 다음에 허열 이런 것들이 생겨요. 또는 맥세사, 한의사들은 알아듣는 소리인데요. 조열은 뭐냐면 어떤 시간대가 되면 열이 쑥 올라와요. 갱년기 여자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또 폐결핵 있는 분들도 오후 1시 이렇게 넘어가면 열이 쑥 얼굴에 열이 나요. 여자분들 갱년기가 되면 열이 얼굴로 확 달아오르죠. 이런 걸 조열, 파도 치듯이 파도가 밀고 들어오듯이 생기는 열이라서 조열이라고 해요. 또 하나, 음어와 연관된 증상 중에 하나가 도한이에요.
밤에 나는 땀, 잠잘 때 나는 땀을 도안이라 그래요. 조열, 도안, 구조, 인근,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마르는 걸 구조, 인근이라 그래요. 이런 것처럼 이런 증상과 함께 오는 건조증은 음허라 그래요. 그때는 수혈을 쓰는 거예요. 드물어요. 얼굴도 광대뼈 근처만 불그스레 하면 허혈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음허의 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음허는 광홍, 광대뼈가 불그스레 하는 거예요. 조열, 시간이 되면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한, 잠잘 때 땀이 나는 거예요. 구조, 인건, 입이나 목구멍이 말라요. 바싹바싹 말라요. 물을 먹어도 말라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때 합수혈을 쓰는 음허 조증이고, 폐의 종기가 부족해서 피부나 기육으로 보내줄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부 건조증은 토열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손 허물 벗어진 사람들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 허물이 벗어져요.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폐의 기허인 것 같다. 그러면 중부 눌러보고 아프면 태연, 탭에 쓰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쓸 일이 워낙 화장품이 발달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밀양 시골에도 그런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관절 염좌. 이 경락병의 한 예인데요. 어떤 분이 테니스를 치다가 넘어지면서 주관절이 뛰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로 긴급하게 염좌가 생기면 움직일 때 아파 가만히 있어 쑤셔. 그러면 육부 양경락에서는 움직일 때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화열. 폐는 음경락 5장이니까 이분이 지금 넘어지면서 주관절을 다쳤는데 척택, 곡택 부위가 아파요. 그런데 척택 아래쪽으로 통증이 내려와요. 그래 일단 수태음 폐로 보고 유토열 침 넣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화열, 어제 소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열, 토열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열, 토열 조합이 염좌에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정 지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태음 폐경과 연관된 병은 바로 뒤따라오는 게 수양명 대장이에요. 그런데 수태음 폐 바로 앞에 있는 경락이 뭐냐면 족골음 간이에요. 이럴 때 움직이면 아파 유토열. 그러면 족골음 간에 태충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충 태백. 가만히 있어도 아파. 그러면 화해를 써야 되는데 어제 소부가 아닌 어제 행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경 이론을 이용한 거고요. 또는 육경상통으로 이용하면 척택이 아파요. 주관절이 뛰었잖아요. 그러면 육경상통으로는 족태음 비경이에요. 그러면 족태음 비경의 음능천을 사해도 척택의 통증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상통, 장부, 별통 이론을 지식으로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